자, 알겠습니다. 힘드시죠? 좀 참으십시오. 참고 인내하시면 멋진 자격증 획득하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건 따시면 하시는 일도 잘 됩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당당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예. 자, 계속 이제 가설 건축물 이것이 근래에 좀 이슈화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 나온다 보고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가짜 건물, 가짜 설치한다가 아니고요.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에서 임시로 축조해서 이용한다. 가설 건물 참 되게 많이 보입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설 건물은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가설 건축물, 임시 가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고 다 철거가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물. 이것도 보시면 전부 다 관할 시군구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가설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을 작성해서 다 비치 보관 관리합니다. 근데 이것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하고 설치한다 이겁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면 전부 다 축조 신고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 아니면 다 신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부분 다 해당이 딱 됩니다. 대부분 신고입니다. 허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신고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 아니면 신고해서 가설 건축물 설치해서 이용한다 보면 돼요. 자, 허가입니다. 그런데 허가 대상은 참 보기가 좀 드뭅니다. 드물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나오는 상인데 통과했던 상이 나옵니다. 잠시 앞부분 볼게요. 앞부분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보시느냐 하면요,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보시면 요 가설 건물의 탄생 배경이 나옵니다. 146페이지 통과했던 상인데 다음에 3월달에 할 건데 통과했던 상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가설 건물은 크게 보시면 가설 건물은 허가 대상이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허가 대상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해서 일단 책을 보시면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잠깐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이번 과정에 통과했던데 이 가설 건물의 탄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절 딱 보시면 146페이지에 박스 위에 보시면 특광 시장 군수는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에는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공사할 것이니까 그 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 결정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 현재 있는 상태 이용은 허가해 줍니다. 해주면요, 새로운 건물의 건축 등이 안 된다, 금지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을 딱 보세요. 우리가 시설 딱 되어지면 제한이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특광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고시를 했는데 2년이 될 때까지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일단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1단계 3년 이내 이것이 필요한데 이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거나 또는요, 집행계획이 나왔는데 1단계 3년 안에 시행할 사업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 언제 공사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합니다. 이와 같이 단계 구분도 안 되거나 1단계 3년 내에 시행할 그런 부지로 결정이 되어지 아니한 그 장소는요, 언제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이럴 때는요, 밑에 있는 박스 안에 1, 2, 3번 하게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가설 건물의 건축 딱 나오죠. 그래서 막막할 때 그 장소에서 가설 건물 건축 허가 내어준다. 여기서 허가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오죠. 그래서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뒤로 갑니다. 가보시면 금방 봤던 바로 가설 건축물이 나옵니다. 자, 이 가설군의 탄생은 이렇게 딱 되어진다 보면 돼요. 그래서 8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가설 건물은 바로 장소가 특별합니다. 어디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 도시군 계획시설 그 예정지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또 예정지에서 공사를 하기 전까지 막막할 때 이 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용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 안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 부지가 아니면 전부 다 일체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알겠죠? 도로 부지에서만 나온다 보면 돼요. 그 부지에서만 이것이 나오고 그 외엔 전부 다 신고하고 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 공사 시행할 때까지 임시로 이용하게 허가 내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최대 이용기한이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시간 제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어딥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물에서 박스 안에 보시면, 자, 거기 박스 안에 3번에 또 안에 또 2번을 딱 보시면 존치기한 3년 이내일 것 딱 보입니다. 다만, 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붙어요. 자, 시설 공사할 때 철거할 것이니까 잘 튼튼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대충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내어줍니다. 이 말은요, 제한 받습니다. 층수가 3층까지만 3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3층 이하로만. 또요, 대충 지어야 돼요.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집어넣으면요, 허가 안 내어줍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다. 딱 나옵니다. 또요, 철거할 것인데 새롭게 신규 간선시설, 각종 어떤 도로, 가스, 수도 놓지 마라 이거죠. 새로운 신규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마라 라합니다. 간선시설. 또 철거할 것이니까 타인한테, 남한테 분양 또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철거할 것이니까 팔아먹지도 말고요. 튼튼하게 짓지 말고 새로운 가스 등을 넣지 마라. 있는 거 이용해라. 또 규모 3층까지나 3년 3층 딱 나와죠. 요 규모로 이용할 때만 허가 딱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1번 딱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요 규정에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말 딱 나옵니다. 이 말은요, 가설 건물로 이용하는 그 용도 방법도 만약에 그 가설 건물 탄생되는 장소가 주거 지역에서 가설 건물 짓겠다 할 때는요, 공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어져 있는 용도 규모에는 맞추어라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된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해서 이런 조건을 갖출 때 허가 딱 내어줍니다. 도로 부지에서 공사할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허가가 내어서 이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외 가시면요, 도로 인근에 보시면요, 가설 건물 지어놓고 장사하는 업종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도로 부지에서 보시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인데 보상될 때까지 이용하겠다 이 말 되겠죠. 대신 가설로 대충 지어라 이 말 되겠습니다. 잘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소화해서 허가 딱 내어줍니다. 공사할 때 다 철거해야 됩니다. 대신 이용했으니까 이들이 이용에 대한 수익을 목적해서 지가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철거해서 비용 청구합니다. 가설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부지가 아니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신고 대상 해서 밑에 보시면 쫙 나와 있죠. 이번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에 추가된 사항이 또 있는데 이겁니다. 담배 흡연 장소 가설 건물 이것도 추가된다.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냥 이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허가 아니면 다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법문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요. 발작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가설 건물에 포함되는데 건물 옥상에 가면 면적의 증가를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8번에 딱 나와 있죠. 컨테이너 옥상, 컨테이너가 대부분 사용 방법은 가설 건물인데 건축물 옥상에 축적한 것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딱 보이죠. 그래서 옥상에 가면 면적의 증가, 건축으로 봅니다. 정축으로 봐요. 자, 그 박스 밑에만 딱 보세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의 존치기한 요것도 3년 이내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3년, 신고도 3년입니다. 이것이 1년 전만 해도요, 2년 이렇게 되어진 것이 3년 이렇게 더 완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3년입니다. 가설은 다 3년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허가나 신고하면요, 가설 건축물 대상에 다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요 3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나면요, 연장할 때 연장 절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386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3번에 쭉 나와 있죠. 일단은 먼저 시군구청장이 말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을 다 관리합니다. 매월 확인합니다. 해가지고요, 존치기한들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전부 다 안내 통지문을 다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현재 당신 건물 이제 가설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 또요, 연장할 때 연장 신고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 통계줍니다. 이때 철거하려면 철거돼요.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 요 통지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연장할 수 있다. 요 통지문을 받았을 때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과 신고 대상 나뉩니다. 허가 대상은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신고는요,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때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7일 전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장 통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통지가 안 왔어. 자동 연장? 아닙니다. 왜요? 대장에 표시가 안 되었으니까 통지가 안 날아왔어. 불법 가설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탱크 위에 덮어씌웁니다. 덮어씌웁니다. 이것도 가설 건물입니다. 보일러실 덮어씌우죠. 가설 건물. 지붕 올라가면 전부 다 가설 건물인데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하죠.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그래서요, 이거 집 싫다. 그 건물이 그 집에서 뭐가 지붕이 보여. 신고하면 백발백중 가설입니다. 철거해야 돼요. 대부분 걸립니다. 많다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 안 했죠? 안 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만 하면 잡히면 됩니다. 이게 잡혀놓으면 별 문제 없죠.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십시오. 예. 할 때 돈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이까지만 보고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또 공장 건물일 때에 특례가 있는데 필요 없는 사항이 다음에 해볼게요. 넘어가시고, 자, 기타 건축 절차가 쭉 나오죠. 건축 설계 제안, 또 착공 신고, 시공의 제안, 감리가 쭉 나오는데, 감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지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건 천천히 3월달, 또 4월달 또는요 5월달 과정에 제가 강의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파트는요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 한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391페이지 가시면 오른쪽 밑에 공사 끝이 났습니다. 사용 승인 받습니다. 해서 그만 볼게요. 해서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1년 안에 착수를 한다랍니다. 착수를 해야 돼요. 1년 안에. 안 하면 허가 취소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 검사 절차의 명칭이 사용 승인 받는다랍니다. 주택 단지는 사용 검사, 보통은 중공 검사인데 이것은요 건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사용 승인, 건축물은 사용 승인, 보통은 전부 다 중공 검사인데 이것만 사용 승인 받습니다. 자, 절차가 있습니다. 공사 끝이 나서요.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 끝이 났으니까요 허가 받은 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게 이때 첨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 끝이 났으니까 공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입니다. 이 말이 중간 또요 시공계획서 아닙니다. 아니고 공사 끝났으면 완료 보고서와 완료 감리 보고서 첨부한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자,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검사합니다. 딱 검사해요. 신청하면 건축물은요 7일 안에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딱 되어 있어요. 7일 안에 승인서를 교부한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하면 7일 안에 승인서 교부한다. 이것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요. 사용 승인의 절차에서 392페이지에 2번을 딱 보시면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검사 실시하고 합격되어진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어줘야 된다. 7일 이걸 체크하십니다. 자, 각종 어떤 단계마다 건축 상이 또 다른데, 그 다음에 5월달쯤 돼서 이제 보시면 두문자가 또 쫙 나오거든요. 건축 설계하는 대상 건물부터 해서 쫙 나오는데, 그럼 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예 안 보셔도 되고, 통과하십시오. 자, 그 오른편 보십시오. 오른편에도 4번 봅니다. 여러분, 잠실 롯데월드 건물 딱 보시면 아직 완공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잠실 롯데 아직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백화점 영업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전체는 다 완성 안 되었지만 부분별로 완성되어진 일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면 이 부분만 먼저 쓰게 임시 사용 승인도 내어준다가 나와 있어요. 보십니다. 오른편 4번에 자, 사용 승인 이미 사용 승인서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도 내어준다 해서 거기 3번을 딱 보세요. 3번 보시면 3번에 1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도 신청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하면요. 그 문장 끝에 보시면 7일 안에 승인서를 내어준다. 딱 되어 있죠. 전체는 다 완성 안 되어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주로 많이 먼저 이용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번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까지만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아주 대형공사, 잠실 롯데월드 등 일대에는요 연장할 수도 있다. 지금 연장하면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완공이 딱 되어지는데 임시상승인 2번 연장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먼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넘어가십니다. 이제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쉽죠? 건축 부분요 조금만 쉽게 이해하시면요 점수는 참 잘 나옵니다. 건축 부분 딱 보시는 순간에 본인이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1초 만에 느낌 나옵니다. 이거 왜 왔다? 그럼 바로 풀립니다. 2초 만에 답이 딱 보입니다. 7일, 14일, 30일 헷갈리거든요. 딱 찍어야 돼. 그런데 안 외워져.
내내 봐도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부는요, 쉽게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시면 쉽게 7문제에서 6문제 쉽게 점수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 절차는 끝이 났고요. 이제 건축물 사용할 때 이후입니다. 사용할 때 이후에도 그냥 막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업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는요, 건축주라고 그랬어요. 건축주. 그런데요, 사용할 때는 말입니다. 건축하면 안 나옵니다. 등기했으면 전부 다 소유자 또는요,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자가 유지관리 업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표현이 딱 되어집니다. 사용할 때는 이제 단독 건물일 때는 소유자, 또 집합 건물은 관리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요, 1번 보시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요, 건축물 대지 설비를 법에 의해서 잘 유지관리해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관로 2번에 특히 오른편에 양갈도 1번과 1번, 요 1번입니다. 반갈도 1번 별표 딱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온 지가 3년 딱 되었는데 드디어 우리 시험도 나올 때가 딱 되었어요. 잘 관리하겠지만요, 특히 수시는 필요 없고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무엇이냐 이거고요. 점검 받는 시기 요 관로 1번에 있는 이 상만 잘 아시면 됩니다. 딴 건 절차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상 뭡니다. 대상이 4개 딱 나거든요. 그래서 4개 시험에 참 좋습니다. 다음 중에서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 2, 3, 4번에서 딴 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번 시험에 이미 나왔던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다중이용은 16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바닥합계 5층 이상 되는 문종판, 운속종합병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들 점검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준다중 1000 이상짜리 준다중 이용 건축물인데 이 건물이 특수 구조의 건축물일 때 해당 건물 소유자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다중 이용 건물로서 특수 구조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또 돌출물 3m가 튀어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정기 점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중체는 크진 않아도 이용 방법이 뭐냐 보시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각종 어떤 다중이용업소, 룸살롱 등으로 쓰고 있다. 이럴 때 보시면 해당 건물 주인들 점검 받아야 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도 다중이용업소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진 집합 건물인데 이 건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4개 딱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니까 1, 2, 3, 4, 5번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쉽게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요 건물의 소유자는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느냐? 박스 위에 본문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요것들 사용 승인 맞습니다. 사용 승인 1. 요 사용 승인 검사 받은 날부터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10년까지는 받지를 안 합니다. 10년이 지난 그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 받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요, 요 2년 되기 3개월 전에 잘 모르니까 시군구청장이 점검 대상임을 통지 문자로 기타 각종 방식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점검 받으라. 말로 하면 점검 받습니다. 안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른편에 1번 본문과 박스 이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다 보시기 바라고 그 외에 절차는요 천천히 시간 나시면 보십시오. 해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397페이지에 건축지도원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건축물의 철거, 멸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을 딱 보세요. 철거는 쉬워요. 철거하고 들어갈 때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요? 7일 전까지 철거 신고를 한다. 또 한 장 넘어가시면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멸실되어지면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한다. 철거 7일 전 멸실 30일 이내.
자주 나왔지만 나올 때마다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철거할 때 7일 전, 멸실 30일 전, 30일 이내입니다. 멸실 되고 나서 30일 이내. 이것만 다 아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 밑에 5번을 딱 보세요. 철거 신고하는데 건물이 성면이 함유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요. 성면 먼저 안전 제거를 한 다음에 건물 철거합니다. 혹시나 철거한 다음에 성면을 제거한다. 아닙니다. 성면 먼저 안전하게 제거한 다음에 건물 철거해야 된다. 이 순서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그 외 상들, 건축물 대장, 종합민원실, 또 관리지원센터 등이 나오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말입니다. 뭘 둔다 전부 다 시군구에서 둔다 마십시오. 아시겠죠? 전부 다 시군구입니다. 건축은 제일 말단 시군구청에 사무니까 무슨 센터 둔다 전부 다 시군구입니다. 건축지도원, 건축물 대장, 또요 보시면 각종 종합민원실, 각종 어떤 또 관리지원센터 전부 다 시군구에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401페이지 갑니다.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이 등장을 합니다. 건축법이 있는 목적이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그 파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보신 요 3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에서의 건축의 허가, 또 건축 신고, 또요 건축 허가의 거부, 또 허가의 제한, 또 가설 건물, 또 정기 점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확인 꼭 해두세요. 확대에 제가 보지 않은 부분들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근데 5월달쯤에는 하긴 합니다. 5월달 심할 때는 다 알 필요 있으니까요. 그때 두 문자가 쫙 나오거든요. 건축법은 두 문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허신니, 허신가, 허리, 허신가 해서 대사구문이 다 틀리거든요. 그까지는 보실 필요 전혀 없고 이번 달까지 한 개만 건축법을 딱 보셔서 충분히 읽어보겠어요. 6개 득점하십니다. 자, 이제 건축 기준, 건축 제한을 봅니다. 건축 제한. 자, 볼게요. 대지, 도로, 구조, 설비가 나옵니다.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자, 그래서 건축 규제. 이것이 바로 원래 이 법이 있는 목적입니다.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건축 제한.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대지가 나와요. 자, 대지는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대지의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대지의 범위, 1필지, 1대지 벌써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 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대지도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건축하게 해준다. 조건이 나옵니다. 땅의 조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대지가 조건을 갖춰오세요. 근데 맹지다. 맹지. 건축은 못합니다. 원래 도로 옆에 붙어야 돼요. 붙지 않고 맹지다. 건축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니까요.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어라. 해서 접도해라. 라는 것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이때 또 도로에 각종 어떤 조건도 등장을 딱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접도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의 구조도 튼튼하게 설계돼야 돼요. 건물의 구조 안전을 더 봅니다. 봐요. 튼튼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튼튼한데 안에 전기선이 없어. 가스가 없습니다. 안 되겠죠? 각종 필수 설비도 갖추어라. 이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땅 내어줍니다. 그래서 건축물 짓는 땅 대지, 건축물의 도로, 건축물의 구조, 건물의 설비 다 보고 나서가 땅 내어준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 설비입니다. 근데 구조편은요, 한 문제 나옵니다. 나와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보려고 막 외우신다. 못 외우십니다. 또 설비는 좀 쉬운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잘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3월 달쯤에 보겠습니다. 4월 달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일 잘 나오는 대지로 이것만 딱 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지도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대지도 안전할 때 건물도 안전해야 된다 해서 대지의 안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지가요 도로와 같은 위치에 보통 있든지 그 위에 있습니다. 원래 건물 지을 때 도로 위에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밑에 있습니다. 도로 밑에 있으면 건축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차가 넘어옵니까? 아닙니다. 아스팔트 포장해서 빗물이 못 심어들어 넘치죠. 빗물이 넘칩니다. 빗물이 넘치면 물이 고인다. 물이 고이면 땅이 물러져. 땅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빗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대지입니다. 도로 밑에 있는 땅일 때 건축 못한다. 원칙인데 빗물을 뺄 수 있는 배수 시설을 갖추면 된다 돼 있어요. 배수가 잘 되거나 또는 방수 필요 없는 말뚝 박는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일단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로 밑에 있을 때는요 배수 시설이 있거나 또는 방수 필요 없을 때만 허가 내어준다가 원칙이에요. 보통은요 땅 조성할 때 배수부터 전부합니다. 다 조성하게 돼 있어. 대부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섭지나 섭지. 섭지 매립지.
여러분들 매립지 공사할 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매립지에 인 상태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물을 빼야 돼요. 흙을 부어서 다집니다. 성토하고 지방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지 매립지는요, 성토하고 지방 개량되었을 때 허가 내어줍니다. 물을 다 피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허가 내어줍니다. 다음에 3번에 항상 대지는 배수가 잘 되게 배수 우수관이 있어야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옹벽 나와줘. 옹벽. 경사진 대지 옆에서 건축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요 경사지가 일정 각도와 높이면요, 옹벽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옹벽 축조할 때만 허가 딱 내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경사도와 높이가 나오는 경사지 옆에서는요, 옹벽 축조 안전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옹벽 설치입니다. 이때 옹벽 설치 조건은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높이가 1m 이상의 경사도, 또 각도도 1대 1.5 이상의 어떤 각도,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이상일 때는요, 뭐 어떻게 해라, 쭉 나오니까 다음에 천천히 해보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거의 지문에 한두 개 떠도 답으로는 절대 안 묻습니다.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3번 하고요, 4번 둘 다 별표하세요. 참 잘 나오시 요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지의 환경 조치, 조경 설치가 필요한 대지가 있습니다. 요건요, 건물보다 건물 사이즈 묻지 않습니다. 땅 사이즈입니다. 땅 사이즈 해서요, 면적이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입니다. 대지 넓이가 200부터입니다.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아니고요, 대지 넓이, 땅 넓이가요, 200제곱미터, 60평쯤 나오면 조경 설치해야 될 업무가 딱 붙습니다. 설치해야 될 업무가 딱 나옵니다. 보통은 10%입니다. 땅 면적이 보통 10%입니다. 10%. 그런데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20%, 30%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보통 땅 넓이의 10%입니다. 정중에 나무 심어야 됩니다. 나무 심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200 이상인 대지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주는요, 대지에서 조경 설계해야만이 허가 딱 나옵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치 업무가 면제받는 지역과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되는 공간도 있다. 이게 딱 나오죠. 이게 시험에 벌써 3번 나왔죠. 10년에. 참 잘 나온 상입니다. 자, 면제는 뭐냐? 시골 농촌에는요,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부터 관농자, 농촌은요, 이미 자연, 뭡니까? 나무가 잘 있으니까, 어디도 뭐 10m 이상해. 그러니까 시골 농촌은 필요 없다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축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염전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없어요. 염분 토지,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시면요, 가설 건물,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시면 나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도로 부지에 있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부지 중에. 그 외에는요, 이 가설 건물도 규모가 크죠. 그러면 나무 심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일단에서만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공장과 뭐 창고 등이 나오는데, 일단 요건요, 간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시고요. 특히 물류센터, 창고입니다. 창고 지을 때 창고 연면적이 1,500 안 될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거적이나 상업적에서는요, 나무 심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는데, 그럼 지금 어미 주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근데 다음 시험은 백발백중 요게 나온다. 저는 판단합니다. 대체해서 오른편 가시면 관로 2번 딱 보이죠? 옥상 조경의 특례. 이걸 잘 보세요. 자, 보니까요. 자, 넓은 땅에서 어떤 큰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딱 합니다. 해야 됩니다. 보통은요, 대지 넓이의 보통 10%입니다. 10% 내외가 조경 설치하면 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이 땅 넓이가 1000제곱미터가 나와서 1000. 그러면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는 딱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 건축주가 조경을 땅에 안 하고요,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딱 설치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들, 옥상 면적이 아니고 옥상 위에 조경을 설치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조경 설치한 그 면적이 얼마냐 보니까 이 사람이 300을 설치를 딱 해놨어요. 300이면 100보다 훨씬 많죠. 근데 요 300 중에서 조경으로 인정 다 안 해줍니다. 옥상에 설치한 그 조경 설치한 면적의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옥상 설치한 그 면적 중에서 300 중에서 3분의 2, 200제곱미터만 조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딱 받습니다. 그죠? 옥상에 설치한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200이 또 업무보다 훨씬 많죠. 해도 그러면 땅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대체할 때는요, 100분의 50까지만 대체 가능하다.
반은 땅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요. 요 200이 조경이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은요. 50밖에 대체 못합니다. 50은 땅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계산해가지고 여기 50%까지만 옥상에 딱 올리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 되게끔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옥상에 설치한 조경 면적, 옥상 면적이 아니고 옥상에 설치한 조경 설치한 면적의 3분의 2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인정받고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무 설치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가 있다. 그러면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조경은 얼마냐? 조경은 200입니다. 200. 대체는요, 50만 가능하다. 250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받는 조경은 200인데, 대체 가능한 것은 50만 가능하다. 그래서 200 쓰고 50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묻는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한 조경 면적에, 예. 근데 그 옥상에 심지 않으면은 밑에다 심어야죠. 더 심어야죠. 이거 벽을 다 치워야지. 근데, 자, 뭡니까 이거? 또 건물 안에 뭐 튀어나오죠? 발코니 딱 튀어나오죠? 발코니 튀어나옵니다. 이게 다 한번 심어서 이렇게 베란다 요것도 인증해 줍니다. 해줘. 옥상 가나 베란다에 있나 다 인증해 줍니다. 해주니까 보시면 건물 옥상부터 계속 딱 심어 놓죠. 그럼 밑에 땅에 설치해서 반은 인정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3분의 2까지만 인정해 주고 인정할 때 대체할 때도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 100분의 50 기억해 놓으십시오.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것도 꼭 제가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아주 잘 나오죠. 공개 공지, 공개 공간, 열린 공지라 부릅니다. 큰 건물 가시면 다 밖에 다 있습니다. 안 봤습니까? 한 번도? 이마트, 백화점 가보세요. 밖에 여기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휴식 공간입니다. 간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표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공지 땅의 10%를 밖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세 번째가 잘 나옵니다.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과 대상 건물이 있더랍니다.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또 흔히들 열린 공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간판도 붙이게, 표지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표지판 이쁘게 되어 있죠. 붙이게 업무가 주어져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 건물의 출입자가 아닙니다. 외부인들, 일반인들을 위해서 건축물 바깥에 대진에 설치합니다.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또 크게 지을 때 어떠한 대상 건물일 때만 이것이 필요하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다중이용 건물에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이면 다중이용 건물 문종판 운숙 업무면 이거 당했습니까? 자,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골 농촌들은요, 농민에 출입 안 합니다. 또 공장지대에 출입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 주거지역입니다. 그것도요, 전용 주거지역, 저기 성북동 출입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일준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또요, 바로 중일주건 상업지역들과 공업적 가운데서도 준공업적에서 영등포에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또는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도 나오는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그냥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외 장소는 필요가 없어요. 또 지방 조례에서 정한 지역 항상 나오니까 뭐 조례에서 단말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맞아요. 빼버리고요. 크게 지어야 돼요. 규모가 작다 아닙니다. 크다 해서 이것도 건물 전체 사이즈에서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쓰고 있네요. 쓰는 방법이 뭐냐라고 합니다. 아파트 출입 많이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요.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입니다. 자,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기 터미널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관광호텔입니다. 호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빌딩을 설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종합 병원으로 빠질 때에는요,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빠지면 이것이 다중이용 건물, 업무로 빠지면 공개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종판 운숙 업무입니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실로 이 건물을 쓸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판매 중에서요, 새벽 시장 어딥니까? 농수산물 시장, 농수산물 시장은요, 농민들 쉴 틈이 없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빼놓고 순수하게 백화점 이마트만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업무시설, 빌딩을 요 정도 사이즈로 요 장소에 설치할 때 공지를 내어놔야 됩니다. 이거 뭐 파레스 호텔, 파레스 빌딩 공지가 보입니까?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철망 쳐놨죠. 물건 팔고 있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불법입니다. 불법. 철망 치고 출퇴근하고 있고 거기에 막 신발 팔고 있대요. 그러다가 공지입니다. 공지. 거기에 막 임대해가지고 팔고 있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괜히 또 고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 배울 때 한번 진짜 집에서 고발해봤습니다. 다음날 딱 철거가 돼요. 이마트에서 그 철망 치고 물건 팔고 있죠. 그 다음날 또 설치합니다. 어떤 그 서민들 한 장사인데 그거 하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딱 보십시오. 1준위, 상준위 지역 안에서 크게 합계 5천 면적 이상, 그다음에 문종판, 운수, 업무로 쓸 때 이 대지입니다. 대지. 건물이 아니고 땅 넓이, 대지 넓이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장소에서 이런 건물을 설치합니다. 크게 짓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조경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경 설치한 나무 옆에 의자 몇 개 탁 놓으면요. 공지로 인정을 같이 해줍니다. 조경으로도 할 수 있다. 나무 정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조경 신고 옆에 의자 딱 놓아주면요. 같이 공지로 인정된다. 한 장 넘어가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설치 면적 보시면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에 정한다. 딱 되어 있죠. 이 경우에 뒤에 필요고요. 조경 면적으로도 할 수 있다. 조경도 설치하니까 그 설치한 면적에다 의자 몇 개 넣으면요. 같이 공지로 인정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혜택을 줍니다. 밑에 보세요. 설치 효과 딱 보세요. 효과. 박스 하나를 딱 보십니다. 용입니다. 용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각기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무 신고 의자 딱 넣으면 이 건물 사이즈가 20%도 올라갈 수가 있다. 신청하면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활용을 딱 해줍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고 또 밑에 관로 4번을 딱 보세요. 공지에서는 물건 팔면 안 됩니다. 출입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건축물을 위해서 60일까지 2개월 동안은요, 그 해당 건물에 맞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1년 내내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할 수 있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60일까지만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상이 바로 이 파트였습니다. 공개 공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지의 조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저 뒤에 좀 볼게요. 이왕 나온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419페이지를 가보세요. 가시면 몇 개 더 나옵니다. 3번 또 다음 페이지에 4번, 5번 나오는데 5번은 아니고 3번, 4번이 또 추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은 필요 없고 대지의 분할 제한 보이죠? 3번. 요거 별표를 딱 해주세요. 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의 넓이, 대지 넓이. 적어도 건축물 짓는 땅 대지는 요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된다 해서 대지의 최소 넓이가 나옵니다. 요것도 외워주십시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건물이 있는 대지인데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요, 대지로서 건물 짓는 땅으로서 활용 가치는 요 정도 면적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법의 4대 암기 중에서 한 개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책에는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요, 땅이 크니까 이 땅 주인이 분필을 하려고 합니다. 분필을 합니다. 할 때 건물이 있는 쪽에 요 면적이 최소한 일정 면적 이상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미달 분할 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없는 땅을 분필할 때도 마찬가지 적용을 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대지로서는 요 정도 면적이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규모 미달되는 분할 금지 보이죠? 요까지는 가능하다 겁니다. 그래서 주택 짓는다 주거지역 얼마 나왔습니까? 적어도 60. 공장 상업지역 상가 짓는다 적어도 150. 공장 공업지역 150. 녹지는 좀 더 많이 확보합니다. 200. 그 외에 저 시골 농촌은 건물 작으니까 60제곱미터 딱 나와요. 그래서 60, 150, 2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벌써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지로서의 조건입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가 나와 있지만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대지의 최소한 존재가치 면적 주거 60, 상가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이까지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십시오. 이런 조건이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여러분들 대지 안에 공지를 한번 해보죠. 공지. 이건요. 그럼 자기 땅이다. 자기 땅이면요. 한쪽에 바짝 붙인다. 이게 한군 안 됩니다. 인접 대지에서 도로에서
띄워서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서 가운데 배치를 딱 시킵니다. 요 앞뒤 좌우로 일정 거리 딱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인데 최대 6m 범위 안에서 띄운다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열 필요 없습니다. 열 수도 없고요. 최대 6m 범위에서 도로에서도요, 인지에서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6m 범위 안인데 어떤 것은 1m이면서 다양하거든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따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지의 조건들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해서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갖춰야 허가 난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자, 405페이지 갑니다. 405페이지. 조건을 갖추었어요. 열심히 조경 설치하고요, 안전구조, 공개공지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어요. 열심히 쓰였는데 이 땅이 정작 뭐냐? 맹지입니다. 맹지. 도로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대신은 조건 갖추고 도로에 전부든 일부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대조건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조건이 붙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건물 짓는 땅 대신은요, 도로란 곳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붙어야 돼요.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자,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철도에 붙어 있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붙는 도로의 조건이 지금 첫 번째 나오죠. 보십니다. 어이 보세요. 도로란 것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요, 건축법에 말하는 도로는요, 사람도 다닐 수 있고요, 자동차도 통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최소한 그 넓이가 얼마요? 4m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됐다. 그죠? 이것이 뭐냐? 건축성의 도로의 최소한 넓이 조건, 소요 너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폭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야 된다. 이거죠. 차도 사람도 왕래 가능한 4m 이상 폭에 붙을 때 건축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세요. 그 사이는 다음에 3월달에 보시면 되는데,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가장 잘 나온 것이 이거죠. 406페이지에 1번, 상관의 1번, 접도 의무는 별표 3개 따가세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는 도로에 접도해야 됩니다. 접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면, 양면 다 붙으면 참 좋습니다. 앞뒤 좌에 다 붙어있다. 너무나 좋은 땅이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다 붙으면 좋습니다. 전면이 다 붙어있다. 참 좋은 땅이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한 면 가운데 일부입니다. 최소한에 한 면이 다 붙든지 또는요, 적어도 이렇게 일부라도 붙어야 돼요. 일부. 그래서 요 폭이 얼마냐? 2m 넓이 이상을요, 이런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차는 못 들어가도요, 밖에 세워두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은 이런 조건 같은 도로에 최소한 2m 이상을 접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4m 이상 넓이 갖추는 차 보행 다 통행 가능한 그 도로에 적어도 2m 좀 붙어야 차는 밖에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원칙인데요, 접도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도의 예외도 나오죠. 밑에 보십시오. 대신은 원래 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요, 자, 도로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맹지입니다. 그런데 요 도로 대지 사이가 뭐냐?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입니다. 그리고요, 보행자 출입 제한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건축 못하는 땅 사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게 허가 내어준다. 도로에 안 붙었지만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에워싸여있고요. 요 사이가. 또 보행자 출입 제한은 없어. 그러면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차는 밖에 서도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합니다. 박스 한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사항은 또 근래 참 잘 나왔죠. 그런데 이 안에 아주 큰 건물을 짓니다. 큰 건물. 큰 건물 짓을 때는요, 차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랍니다. 알겠죠? 큰 건물 짓을 때는 차가 건물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다 하니까요, 연면적 얼마입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들. 원칙인데 공장 건물일 때는요,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요, 차의 출입을 위해서 차 얼마입니까? 4m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차량 출입을 위해서 접도하는 부분이 4m 이상을 접도를 할 것이고 또요 도로 회전을 위해서 최소한 폭 6m 이상 넓이 갖추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때 이런 큰 건물을 짓게 해준다. 예,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접도문은 아주 중요한 그런 상이니까 시험에 아주 잘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도 의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건축선이 나옵니다. 건축선이 딱 나오죠. 힘드시죠? 자, 보겠습니다. 건축선. 자, 이건요, 대지도로가 서로 경계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한계선. 그래서 대지와 도로가 경계하는 그 선상에서 이 대지 내에서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이 바로 건축선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도로 침범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지 도로의 요 경계선, 이 경계선이 원래 건축 한계선, 건축선입니다. 원래 항상 있어요. 대지와 도로가 접하고 있으면요, 이 경계선이 원래 항상 건축 한계선, 건축선이 항상 있습니다. 넘지 못해요. 그렇겠죠? 넘지 못합니다. 못할 뿐 아니고 더 안쪽에 띄웁니다. 대전의 공지에서 더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바닥 띄워서 건축물을 안으로 좀 밀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 한다는 제안이 약간 대전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그런데요. 자, 그러면 안 넘었습니다. 안 넘어요. 자, 넘지 못하는 바로 요 경계선을 말한다.가 원칙이 딱 나와 있어요. 대지도로 접한 분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항상 바로 그 경계선과 일치한다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정 건축선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자, 조건이 있죠. 이것이 폭이 얼마냐? 적어도 4m 이상 폭을 갖추면서 차, 사람이 다 통이 가능해야 된다.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건물주인이 땅 주인이 건축을 딱 하고자 계획을 딱 세울 때 내가 접도를 했어요. 접도했습니다. 근데 이 접도한 도로가 4m가 안 나오네요. 2m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자, 기본적인 소유너비 4m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재 요 사이에 있는 길이의 폭이 2m밖에 안 된다. 즉 이 말은요,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이 대지에서 건축하고자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면요, 좋다. 접도를 인정해서 건축하고자 할 때는 당신들이 소유너비를 맞춰라 합니다. 맞춰라. 당신들 요 상태는 안 된다. 요것을 4m 기본 넓이에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땅이 딱 있으니까요. 도로 중심선, 도로 가운데 중심선에서 요 소요 너비에 각기 양쪽으로 2분의 1씩, 즉 2m입니다. 2분의 1씩, 저 4의 2분의 1, 2m씩 후퇴해서 선을 따로 낸다는 조건 하에서 건축허가 내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2m니까 양쪽으로 1m 더 들어야 3m가 딱 나옵니다. 3m 나와. 이걸 맞춘다는 약속하에서 허가 내어준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경계선인데 이와 같이 소유너비 미달될 때는요, 따로 건축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요 사이는 건축하지 못한다 이미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될 때 한해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돼서 요 선이 따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법정 강제 건축선이 딱 됩니다. 그 첫 번째 다 나왔습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딱 봅니다. 또 어떤 도로는 한쪽이 3m입니다. 3m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쪽이 대지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이 뭐냐? 산입니다. 하천입니다. 또요 철길이 쭉 흘러갑니다.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는요, 도로 반대편 경계선에서 소유너비를 한쪽으로만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이렇게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쭉 문제나죠. 이렇게 해서 두개선이 딱 나옵니다.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건축선 해서 그 내용이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양쪽 대지고 또 그 밑에 단서가 한쪽 대지일 때 이렇게 후퇴하는 법이 있는. 양쪽에 땅이 있으면 도로 중심선요, 한쪽만 있으면요 도로 경계선 3m 다 후퇴한다 보면 돼요. 이게 그 법문이 딱 나옵니다. 말이 좀 꼬이죠, 그죠? 내가 말이 막 꼬인다. 그러면 이제 힘든 겁니다. 10분 쉬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자, 이제 반갈로서 한번 딱 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더랍니다. 이건 뭐냐 이겁니다. 자, 도로가 두 개 이상이 서로 교차를 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두 길 다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요, 최소한 두 길 다 4m 넓이 이상은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도로가 폭이 둘 다 공이 8m, 둘 다 8m 이하가 아니고 8m 미만, 둘 다 미만 도로에 딱 접합니다. 한쪽은 4m 다 이상인데 양쪽 다 4m 이상인데 둘 다 또 공이 또 8m가 안 되네요. 4m, 5m, 6m, 7m 요 얘기입니다. 한쪽이라도 4m가 안 돼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안 나오고요. 한쪽이라도 8m 이상이다. 그러면 회전이 쫙 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4m, 5m, 6m, 7m 정도까지의 두 길이 교차를 당합니다. 그럼요, 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단 회전할 때 살짝 이쪽 대지를 침해할 수 있어요. 이때 건물 안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모퉁이 대지일 때 요 도로의 조건이 4m 이상 8m 미만이면 요 침해를 막기 위해서 요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요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이것도 대지에서 빼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4m, 5m, 6m, 7m 이쪽도 4m, 5m, 6m, 7m 될 때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의 건축선으로 봐서 대지에서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대지 면적을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거리가 4, 3, 3, 2, 3이들도 해서 그 공식이 있는데 정말 필요 없는 사이인데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교차할 때 모퉁이의 대지의 건축 안전성을 위해서 일정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의 강제 건축선으로 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 대지와 소유너비 미달도로가 쫙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자, 한 장은 넘어가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 딱 나왔죠. 아까 앞에 본 것은 법에서 강제한 데서 법정선인데 이제 법정선은 안 나오지만 지정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우리 학원 앞에 보시면 딱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아주 넓은 길이 서로 교차를 막 합니다. 시가지 안에서 도시 내에서 건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럼 원래는요, 요 대지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 보시면요, 학원 땅이 있습니다. 이만치 있는데 학원 딱 보시면 건물이 안쪽에 딱 이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죠. 아주 넓게 보도 포함해서 길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유는 뭐냐? 이쪽에 시가지 내에서 건물들 줄 맞추기 위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이 따로 4m까지 범위 내에서요 따로 선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원래 법정선은 아니지만 지정하게 되면 요 순간부터 건축선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요 대지 주인들 요 선을 넘지 못해 이렇게 건축을 딱 계획을 딱 써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건물들이 줄을 쫙 맞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가지 내에서의 건물 안전성 확보와 또 보행자의 어떤 안전보호와 또 어떤 건물들의 어떤 유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따로 선을 또 정해놓을 수가 있다. 정해지면 건물들 넘지 못하게 딱 이렇게 배치가 쫙쫙 되어집니다. 도시지역 안에서요 시가지 내에서 건물들 줄 맞추기 위해서 따로 선을 지정을 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들 다 이렇게 줄을 맞춰 건축이 쫙쫙 되어집니다. 이렇게 쫙 나오겠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 요것도 지정 건축선이니까 건축 한계선을 합니다. 해도 요쪽 부분에 대한 땅 넓이가 대지에는 포함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아까 소유 넓이 미달되어서 발생이 되어진 요 선 사이는요 다 빼버립니다. 대지로 안 봅니다. 요건 대지로 포함은 시키되 건축물도 설계할 때 요 안쪽에 건축물을 배치해야 됩니다. 넘지 못하게 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는 포함시켜 주되 건물들 위치를 선을 넘지 못하게 제한만 할 뿐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지 땅에는 포함됩니다. 포함돼. 건폐율 다 중요할 때 여기만 넘지 않게 이 안쪽에 바짝 채웁니다. 우리 건물도 보시면 이 건물도 이 좋은 위치인데 딱 좋은 코너인데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안쪽으로 밀려있죠. 건축선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딱 건물의 형성이 딱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넘지 못합니다. 단 대지 넓이는 여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정선만 빼고요. 지정선 사이는 땅 넓이는 포함을 시켜준다. 건축 설계할 때 다 잡아서 설계하면 됩니다.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이와 같이 법정이든 지정이든 건축선이 딱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발생이 딱 되어지면 건물 지을 때 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게 건축을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래서 건축물 외벽과 담장은요, 건축선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돼 있죠? 그런데 땅속 지표 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밑에도 그러하다. 이 문장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땅속은 자기 땅이면 넘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보시면 지하철과 이어서 아케이드 딱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 지표 아래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땅 위만 넘지 못한다. 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안 넘어섭니다.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보십시오. 건물이 안 넘게 딱 지었어요. 딱 볼 때 외형상 땅속만 넘어가고 안 넘었습니다. 안 넘었어.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창문을 열입니다. 창문을 탁 여니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이 높이가 도로에서 4.5m 높이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 창문을 열 때도 그 높이가 도로면에서 4.5m이면 넘지 못한다.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 설날 TV를 보는데, TV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1박 2일로 여행 가는데, 그 공지영인가? 복길이, 나왔던 그분하고 형제하고 여행 가는데, 캠핑카를 빌렸어요. 캠핑카. 빌려가다가 왕창에 보셨습니까? 다입니다. 이거 다입니다. 높으면 다입니다. 다요. 다이니까 이 사진 보면 큰 터는 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창문 열 때도 튀어나온 부분이 4.5m 이하이면 안 된다. 이런 제한도 붙는다고 합니다. 해서 그 내용 보십시오. 그래서 땅속 아랫부분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즘은 참 시험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면 건축선 다 보셨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요. 이어서 이제 구조, 설비 등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